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고 눈앞에 젖은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민수, 택배 왔습니다.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요. 사인을 하며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젊은 눈빛이 똑바로 박혀 들어왔다. 그의 젖은 머리칼과 단단히 붙은 셔츠가 순간 시선을 붙잡았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하루 종일 이렇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의 웃음은 묘하게 선명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나는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며칠 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무심한 척 문을 열었지만 괜히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그러게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이 구역은 제가 맡아서요. 상자를 건네받으며 손끝이 스쳤다. 찰나의 순간 온몸의 전기가 튀듯 떨림이 번졌다.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누님 같은 분 만나면 오히려 힘이 납니다.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범한 농담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내 안을 흔들어 놓았다. 며칠 뒤 또다시 그가 왔다. 이번엔 상자를 놓으며 살짝 망설이는 듯 집을 열었다. 누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니 커피 한 잔이 간절해서요. 잠깐이라도 괜찮을까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괜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민수는 셔츠를 벗어 걸어두고 티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비 오는 날이라 그렇겠죠. 나는 커피잔을 내밀었고 그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순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선을 맞췄다. 누님, 결혼하셨죠? 네, 오래됐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눈엔 행복해 보이진 않으십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민수 씨,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는 짧게 미소 짓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도 나는 오랫동안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긴장했다. 민수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그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울렸다. 안녕하세요, 누님. 오늘도 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요즘 참 자주 오시네. 일부러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나는 그의 웃음을 피하지 못했다. 상자를 받아들며 손끝이 닿았을 때 이번에는 일부러 뿌리치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먼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무심한 척 앞장섰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자 민수가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팔, 젊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누님, 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어떤 말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나의 침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님, 그 말 때문에 화나셨나요? 화가 났다기보다 그냥 너무 솔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괜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다. 민수 씨, 아직 젊잖아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님이 여자니까요. 단순합니다.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제 눈에는 누님이 너무나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떨렸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가 먼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민수 씨,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나이가 내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겐 누님이 여자일 뿐입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뿌리치려 했지만 손끝은 오히려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민수 씨, 제발 멈춰요.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까? 눈빛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쉴 새 없이 요동쳤다. 누님, 도망치지 마세요. 저도 더는 참기 힘듭니다. 민수 씨, 우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망을 느끼는 게 왜 죄입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손목을 붙잡은 그의 손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단 한 번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단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이미 문턱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온몸이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은 이미 벽에 닿아 있었다. 제발 멈춰줘요. 진심으로 멈추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계속하길 바라십니까? 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허락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민수 씨, 제발 조심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세상은 우리를 감추는 듯했다. 창밖 빗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내 손목을 잡은 채 천천히 놓지 않았다. 나는 거듭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지만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 누님, 아직도 저를 밀어내실 겁니까? 민수 씨, 나 정말로 무섭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두렵습니다. 잘못이라뇨. 지금 누님이 느끼는 감정, 그것 자체가 진짜 아닙니까?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선 안 돼요. 누님은 아직도 충분히 여자입니다. 왜 스스로를 억누르십니까? 민수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누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침묵했다. 민수의 눈빛이 내 눈을 찌르듯 파고들었고 결국 나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민수 씨, 제 눈빛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은 곧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수는 내 손목을 천천히 풀며
이번엔 손바닥을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나는 온몸이 흔들렸다. 누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합니다. 정희. 누님, 저를 남자로 봐 주시면 안 됩니까? 민수 씨는 아직 젊잖아요. 나이도 미래도 다르잖아요. 저는 누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은 무서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뜨거운 고백이었다. 민수 씨, 이렇게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럼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누님과 함께라면 후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어느새 그가 내 손을 붙잡고 천천히 떼어냈다. 그리고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희 제발 조금만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그 거리를 두면 저는 무너집니다. 민수, 누님, 오늘 여기서 멈추면 전 다시는 못 버팁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단 한 번만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번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의 대답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걸 알았다. 민수는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나 정말 무너져요.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민수 씨 제발. 누님,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열리려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민수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의성이 끊어질 듯한 떨림 속에서 속삭였다. 민수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현관 안의 공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올랐다. 현관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뜨거워졌다. 민수의 시선은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내 몸은 오래전에 굴복해 있었다. 누님, 이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민수는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품에 몸을 묻으며 스스로의 결정을 인정했다. 민수 씨, 제발 조심스럽게 해줘요. 네, 누님. 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몸을 움츠렸지만 동시에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시간은 이상하게도 느리게 흘렀다. 민수의 손길은 내 떨리는 어깨에서 허리로 그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겨갔다. 나는 억눌려 있던 욕망이 폭발하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다. 민수 이렇게까지 강하게 다가오면 나 정말 무너져요. 누님, 이미 무너지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말처럼 이미 끝이었다. 현관에 흘러드는 빗소리, 민수의 숨결, 내 안에서 솟구치는 열망, 모든 게 뒤섞이며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님을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속삭였다. 민수야, 나도 널 원해. 누님, 드디어 말씀해 주셨군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금단의 문은 완전히 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서로의 숨결과 떨림이 얽히며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민수, 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누님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여자입니다. 이런 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제부터는 매번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울컥했다. 수십 년간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여자였다. 누님, 오늘 밤은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나도 알아.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 후회하십니까? 아니,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민수야. 저도요, 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 속할증은 이제 막 터져나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나는 민수의 품에 안겨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금기의 길을 예감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현관 불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서로의 숨결이 가라앉아도 마음속의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민수야,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버렸네. 네, 누님.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난 솔직히 무섭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누님이 혼자 감당하실 일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이 위로처럼 다가왔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불러왔다. 나는 차갑게 굳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 나 50이야. 내 인생은 이미 반 넘게 지났어. 그런데 넌 겨우 30이잖아. 그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 젊은 남자가 왜 이렇게 늙은 여자에게 매달리는 건데? 누님이니까요. 누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 단호함이 더 아찔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무거웠다. 민수야, 오늘 일은 그냥 오늘까지만 했으면 해. 누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심이야. 누님은 방금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 거짓말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눈빛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누님,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누님이 저를 밀어낸다 해도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무너뜨렸다. 나는 결국 눈을 감았다. 이 젊은 남자의 진심을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나의 세상의 시선, 가족 모든 게 발목을 잡았다. 민수야,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누님만 알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책임집니다. 끝까지 누님만 허락하신다면. 그의 단호한 고백은 나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나는 그 품에서 이상하게 편안했다. 민수야, 나 아직도 여자로서 욕망이 있다는 걸 내가 깨우쳐줬어. 누님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십니다. 그 말 믿고 싶다. 믿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증명해 드릴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민수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다간 언젠가 들키게 될 거야. 그럼 숨기면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한다. 어렵게 말하면 누님이 더 겁먹으실 거잖아요. 나는 그 솔직한 대답의 순간 어이없어 웃었다. 그러나 곧 다시 심각해졌다. 정말 각오돼 있는 거야? 네, 누님 때문에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수야,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마. 절대 안 그럽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 밤의 대화와 온기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 시작이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민수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금기는 무너져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 속에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나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챙기고 저녁상을 차린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그저 평범한 50대 여인의 하루였다. 그러나 내 안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민수와의 그날 밤, 그 뜨겁고 거친 순간은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현관 불빛 아래서 빗소리에 묻혀 서로를 탐하던 그 순간, 나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민수는 그 후에도 내 집 앞을 자주 찾았다. 택배 상자를 들고 찾아오면서도 눈빛은 전과 달랐다. 예전엔 단순히 일을 하는 청년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여자라 부르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제발, 제발 눈빛 좀 숨겨줘.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수와 몇 번 더 만났다. 서로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거짓말처럼 되살아났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초라한 중년 여자가 아니었다. 민수의 손길과 시선 속에서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남편의 의심, 이웃의 눈초리, 가족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나를 올감했다. 특히 딸이 엄마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고 말했을 때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달라졌다. 숨길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민수와 나는 자주 다투기도 했다. 나는 그만하자고 했고 그는 절대 못 놓겠다고 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우리 둘 다 망가져. 누님, 저는 이미 망가져도 좋습니다. 누님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넌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님이 없는데 무슨 다시 시작입니까? 그의 단호한 말은 나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내가 과연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괜찮을까?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민수를 원한다. 그의 뜨거운 눈빛, 나를 여자로 불러내는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솔직함. 나는 그 모든 걸 갈망한다. 그리고 그 갈망은 나를 매일 조금씩 더 무너뜨리고 있다. 밤마다 남편 곁에 누우면서도 나는 민수의 채취를 떠올린다. 내 몸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다시금 몸을 달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세상은 나를 평범한 주부라 부르겠지.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 집안의 며느리. 그러나 그 모든 껍데기 뒤에서
나는 여전히 욕망하는 여자다. 그리고 그 욕망은 민수를 통해 완전히 깨어났다. 나는 안다. 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들통날 수도 있고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수가 내게 속삭였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돈다. 누님, 저는 누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계속 붙잡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또다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